네, 사건의 팩트와 범죄 심리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사건 개장 시간이죠. 이 시간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충북대에서 범죄학을 강의하시는 배상환 교수님, 그리고 지금 5년째 경찰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년째입니다. 네? 6년째. 6년째. 김영선 기자가 그 회사에서 미움받고 있어요. 지금 6년째 실형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그 두 분 모셔놓고는 뭔가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없네요. 첫 번째 사건은 방치인가 계획된 살인인가라는 주제로 알아볼 텐데 또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선 기자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그 공교롭게도 정인 사건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끊이지 않고 진짜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10일 한 빌라에서 그 3살짜리 여자아이가 심하게 부패한 실신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그 조사 결과 같이 살던 친모는 이미 6개월 전에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 친부하고는 오래전에 헤어진 상태여서 아이를 이제 혼자 돌봐왔던 걸로 보이는데 아이를 내버려 두고 다른 남성의 집으로 이사를 간 거고요. 네. 결국 이 3살 아이는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고 이 빌라에 갇혀서 방치돼 있다가 사망한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친모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밝혀야 할 미스테리가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아이가 숨진 채로 발견된 그 빌라 바로 아래층에 아이의 조부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가 이상해요.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딸이 이사 갈 때 손녀를 데리고 간 걸로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표시가 났을 텐데 네. 어떻게 6개월 동안 몰랐느냐. 전화 한 통 없었니 예를 들면. 그래서 네. 이사 가기 전에 이미 살해해서 빌라에 놔두고 가버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래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 친모는 아이 앞으로 나오는 그 한 달 20만 원 정도의 그 수당을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하고 최근에 밝혀진 사실 중 하나가 이 엄마가 이사 가기 3개월 전에 이미 그 이사갈 곳으로 전입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곳으로 이사갈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네. 아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사진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 건강 상태도 좀 안 좋았다고. 맞습니다. 아이 그 이사 가기 직전에 찍은 걸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고 상당히 여러 장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사진만 봐도 아이의 영양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그 경찰 친모가 갖고 있는 사진. 그렇습니다. 외주부가 아니라. 친모의 핸드폰은 지금 포렌식 중인데 거기에 포함돼 있던 사진입니다. 지금 A 씨는 뭐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굉장히 어렸을 때 아이를 가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도 어린 미성년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네. 오래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그 전 남편의 아이를 나는 돌보기 싫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방치한 것인가 정말 극단적으로는 계획된 살인인가 이 둘 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교수님 어느 쪽에 일단 이 사건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둘 다일 거라고 생각을 둘 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태에서 방치가 됐고 그 죽을 걸 알고 있었고 죽게 되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보일러를 좀 세게 틀어서 빠르게 부패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환기를 시키게 되면 그게 이제 촉진이 되는 상황을 아마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몰랐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의도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질문 그럼 먼저 드릴게요. 먼저 그 김영선 기자 친모가 이사하고 난 후에 집에 전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이 네.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네. 부분하고 아마 맞물릴 것 같은데 네네. 기자들이 보통 이런 사건 나면 현장 찾아가서 그렇죠. 청구서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네네. 얼마 나왔는지 이런 네, 것들. 그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제 딱 걸린 건데 거기에 월별로 전기 사용량 추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친모가 이사 나간 게 지난해 8월인데 네. 그 8월 말고 9월 전기 사용량을 보니까 8월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9월이 막 더울 때인데. 네. 그리고 10월에도 9월과 역시 비슷하게 전기를 사용한 걸로 나오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지금 미납 요금 안내도 우편함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게 11월까지는 그러니까
이사 간 건 8월인데 9월, 10월, 11월까지는 그 전기요금이 납부가 돼 있었던 겁니다. 네. 빈집인데 미납한 거는 12월쯤부터 미납한 걸로 돼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빈집에서는 전기요금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보면 뭐 친모가 냈다고 한다면 네네. 알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사 갔으면 신경 안 쓸 맞습니다. 텐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보일러를 정말 틀었던 건지 네. 불을 켜놨던 건지 정말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지금 풀리지 않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예, 설명해 상황적으로 주시죠. 봤을 네. 때는 고지서에 사실 12개월 피크가 다 나와 있는데 9월 피크가 가장 높고 10월 피크도 있는데 3개월 지나면 단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빨간 딱지가 붙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걸 납부를 한 거고 끊기기 그럼 전까지 계속 납부를 이제 하는 그렇죠. 상황들. 빈 집에 보일러가 돌아가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니까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봤어야 되는 건데 네.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있었다. 근데 사실 거기에 시신이 있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저희 같은 이제 법과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는 시신을 특별한 형태로 유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좀 빨리 그 예. 가속화시키는 예. 방법. 근데 일반인이 그런 거를 다 지식을 미리 공부를 했다라는 건가요? 근데 참 미안한 말인데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아, 그렇죠. 뭐 예. 굳이 알려면 알 수 있는 예, 거니까.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어설프죠. 왜냐하면 음. 지금 이 상태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더 말하자면 더 정교하게 했다고 발견 안 되게 했겠죠. 근데 중간 정도의 전문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 보면은 아마도 이 친모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치를 당연히 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거고. 예상하고 상황- 있었는지 아마 그게 지금 걸리는 건 그겁니다. 네. 이게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네. 어쩌다가 죽은 아이를 그냥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체 아, 유기죄밖에 네네. 안 되지만은 네. 죽을 걸 알면서 놔두고 갔다면 그건 살인죄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는 후자 쪽이 후자 쪽. 했다는 건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상황을 자기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형적인 이제 보통 이런 걸 영화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는 과거에는 그냥 진화 심리학의 교과서적인 것만 나타나는 게 실제로 이제 최신 범죄에서는 범죄 분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사례가 많아지고 의도가 높아지면서 빈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행위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다음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방치를 계속 했고 또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인지하고 있었던 인지하고 그런 있었던 상황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후자 쪽에 이제 무게를 들고 계시고 일단 그 상황은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외조부 이게 옆 동네도 아니고 같은 건물 위아래층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연락을 그렇게까지 끊고 안 다니고 그럴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딸이 그 이사를 6개월 전에 가면서 갔고, 손녀를 데리고 갔다라고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주부들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맞다. 그게 그 외조부모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아이가 도대체 그 위층에서 바로 위층에 아이가 있었다면 아이 울음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울음소리도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가 특히 층간소음이 굉장히 약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애를 키울 때 네네. 저희 어머니가 저 빌라 살았었는데요. 거기 2층 위에 저희 어머니가 사셨는데 애가 조금만 울어도 바로 전화 왔거든요. 무슨 일 있냐고. 아, 다 들리는군요. 예, 그만큼 2층이어도 들리거든요. 그 그렇기 정도로. 때문에 아이가 울 수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하고 조사 때 나타나는 것은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라고 뭐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이전에 이제 포천에서 비슷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아이라고 해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죽게 두고 이 큰 다라통에 유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네. 비슷한 형태의 심리 상태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일종의 영아 살해 같은 거죠. 기존의 자기의 유전자가 2분의 1이 있지만 사실은 남의 유전자도 2분의 1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영아 살해가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상황이 아닐까. 그 심리 상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30년 동안 옥상에 그 시신을 방치했다는 사건. 김영선 기자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서울 제기동의 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고요. 이 청소업체 직원이 옥상 청소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시신인 것 같다고 신고해서 알려진 사건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다세대 주택 건물주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숨진 자신의 어머니를 따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네. 옥상에 보관해 온 것 같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 건물주와 관계를 따지면 자기 할머니 그러네요. 시신이 옥상에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 사망 신고는 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럼 도대체 30년 전에 뭐가 어떤 일이 있었냐, 타살 정황은 없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건물주 아버지가 80대 고령의 나이인데다가 치매여서 네. 지금 진상 규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30년 전 같은 경우는 이게 사망 신고가 돼 있습니다. 돼 근데 있어요. 장례식은 안 치른 거예요. 네, 근데 네,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후보증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게 되면 의사가 사망 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 네.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골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관습적으로 사람 보증인 둘이 있으면 사망 진단서를 확인해 주고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없이. 의사 없이도. 있고요. 예, 그걸 인후보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30년 전이라고 하면 이 분이 아마도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네.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진짜 사망을 해서 사망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재산의 목적이 다른 목적 때문에 애초에 사망 처리를 했지만 살아있는 상태였는지 그건 알 수 없다. 지금 경찰에서는 그걸 지금 찾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안 치른 거라고 하면 범죄 혐의는 없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하게 하고, 아니면 사망 신고 자체가 이게 가짜로 한, 그러니까 허위로 사망 예. 신고를 했어요. 아니면 그거 재산이라든가 해서까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건 범죄적이죠. 그렇죠.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다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올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DNA 부검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뭐 독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뭐 뼈의 어떤 뭐 손상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하나 좀 기본적으로 의아한 게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미라처럼 뭐 실화화돼 있다 이런 식의 표현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프로파일러이시기도 하시니까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미라처럼 변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보존돼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겁니까?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냄새라는 것은 사실은 환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냄새가 퍼지지 않았다고 하면 냄새가 팍 나는 거지만, 네네. 냄새가 나지만 위쪽으로 환기가 잘 됐다고 하면은 여긴 옥상이니까 옥상이죠. 그리고 물탱크가 있는 데는 사실 네.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안 가죠. 네. 뭐 청주 물탱크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처럼 시신이 있었지만은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은 그런 형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라파나 미라와 시라파는 좀 다르지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미라라고 하는 건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네. 바짝 네, 마른 네, 상태를 네. 얘기하는 우리 TV에서 거고, 이제 보는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들. 미라의 그거죠. 네. 시라파라는 것은 지방층이, 인간에는 지방 성분이 네. 겉 표면을 쌓아갖고 겉 표면을 이렇게 비누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 쌓아갖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형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시라파, 그러니까 미라랑 시라파는 좀 다르네요. 개념이. 그렇죠. 확실하게. 개념이 다른데 음. 어쨌든 그게 온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상태면 미라가 되는 거고, 조금 덜 건조한 상태라면 이제 비누화 현상이 되는 상태에 서서히 부패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지금 옥상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런 상태로 30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보통 부패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부패하는데 옥상의 어떤 특수한 조건 때문에 이게 우연찮게 가능해진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런 건지 아니면 네. 이 아들이란 분이 네. 의도적으로 나왔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또한 제가 알 수가 아까 없는. 말씀드리는 그 청주 물탱크의 시신 사건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시신을 처리에다가 똑같이 발견된 거거든요. 네. 왜 그랬냐? 거기가 사실 발견도 안 되고 환기도 잘 되기 때문에 서서히 미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처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풀리지 않은 의문들 굉장히 많은데 아직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님, 김영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